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휘연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용산에 있는 아름다운 미술관이죠. 아모레 퍼시픽 미술관의 마크 브래드포드 전시를 함께 관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브래드포드는 아마 한국에서도 처음일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대규모로 열렸던 개인전이 처음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흑인 퀴어 작가입니다. 이번에 아모레 퍼시픽에서 하는 이 전시는 베를린의 그 현대미술관 함부르크 바노프 미술관에서 먼저 기획이 됐던 일종의 전세계 순회전입니다. 이 전시장에를 가시면 여러 가지 종류의 작업들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번 전시에 굉장히 중요한 점은 거의 회고전에 가까운 성격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마크 브래드포드는 미국을 대표하는 흑인 작가 중에 한 명임은 분명합니다. 2025년에 한국의 프리즈가 열렸을 때 그의 작품이 최고가로 판매가 되어서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작가가 왜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더 연구가 필요하지만 제일 크게 뜨는 이유는 이 사람의 사회적 추상이라는 개념과 작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얼마나 잘 미술 작품에 녹여내고 있는가. 흑인이고 퀴어이고 그리고 저소득층에서 자란 그런 소외된 가정의 인물이라는 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추상이라는 단어가 약간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꼭 추상화해와라고 굳이 형식을 볼 때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전시에서는 어쨌든 작가의 그런 키워드에 맞게 중요한 작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의 스케일도 그리고 제시된 작품들도 크기도 크고 여러 가지로 상당히 임팩트가 있는 전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시장에 들어가면 입구에서 두 가지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작가가 이제 LA의 어떤 지역을 뒤에서 잡아서 그가 걷는 엉덩이를 실룩거리면서 걷는 그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 전시의 제목이 Keep Walking인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일종의 서문 같은 역할을 해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장의 제일 큰 방에 나타나는 이제 작품은 플로트라고 해서 떠오르다라는 이제 작품입니다. 전시의 전반적인 소재들을 보면 브래드포드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콜라주 기법 또는 데콜라주라는 기법을 작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여러 겹의 레이어를 갖는 평면적인 그 소재들 벽지도 있고 색지도 있고 캔버스 천도 있고 종이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껍게 압착을 해서 눌러서 그것들을 이제 색색 또는 여러 레이어로 만듭니다. 그래서 먼저 이 플롯이라는 작품 위를 우리가 걸어갈 때 이 브래드포드 작품과의 어떤 접점을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을 제공해 줍니다. 플롯을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시장에 들어가면 이 작가가 이 초창기에 젊었을 때 자기 어머니하고 같이 작은 미용실에서 이제 일을 했죠. 브래드포드의 그 초기 작품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미용실 가서 이제 파마 같은 거를 할 때 그 엔드페이퍼라고 불리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로 이렇게 롯으로 만 후에 거기다 이제 파마약을 뿌리고 그럼 그것이 이제 그 이 컬이 나오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이 엔드페이퍼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초기 작품에서.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3D 조각이죠. 되어서 이제 누워 있습니다. 이게 작가가 아주 어렸을 때에 펜스에 부딪혀가지고 크게 넘어졌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가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자전적인 스토리, 자기가 했던 경험들,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브래드포드가 이제 지금은 LA의 약 소외층이 많이 살았던 리모트 파크 근처에 아트 플러스 프랙티스, 그냥 아트 프랙티스라고 하는 일종의 액티비스트나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이제 단체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존재성을 하나의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확장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 어떤 피부색, 인종을 미국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겪었던
했던 그런 어떤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확장하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어떤 동성애자로서 사회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그 정체성을 공동체의 정체성으로 역시 확장해서 퀴어의 소재들 또는 이제 뭐 성소수자로서의 소재들을 미술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불타는 피노키오 이런 작품들은 동시대의 그 퀴어 이론을 이용해서 뭐 흑인 이성애자로 인정받았던 인물이 자동차 사고를 통해서 알고 보니 실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이제 숨기고 있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그 이야기들을 소재로 가져오면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소수자들에 대한 억압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신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하나의 방을 꾸민 것들이 있고요. Johnny Buys House라는 작품은 비교적 큰 크기에 그런데 여러 겹이 두껍게 붙여진 이 부피감을 가지고 있는 어떤 벽체 같은 작품을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문구는 집을 사라고 할 때 이제 대출업체나 이제 그 금융계에서 말하면서 야 집 사, 우리가 도와줄게 라고 그들에게 이제 설득하는 그런 선전 문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브래드포드는 그것을 마치 굉장히 오래돼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벽에 이제 너덜너덜하게 붙어 있는 포스터처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 맞은편에 있는 포스터들도 비슷한 작품들입니다. 실은 이런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은 그 텍스트의 중요성이 아니고 이렇게 현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그 문구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기호들을 만나고 그들 중에는 얼마나 많이 우리를 뭐 설득하거나 마치 도와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은 현실에서 그렇지 못한 그런 그 여러 가지 좀 난센스한 상황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는 어떤 고상한 고급의 그런 소재들보다는 우리 일상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잘 볼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항상 수집하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운동화를 다룬 이제 역시 평면 작품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도 금방 봤던 그 상업적인 포스터들하고 비슷한 방식입니다. 주로 우리가 이제 신는 여러 종류의 이제 신들을 역시 그 광고나 이런 데서 이제 오리고 그것들을 여러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부각을 시킵니다. 그런 상업적인 포스터들의 합을 좀 작은 크지 않은 크기로 설명해주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문구들, 선전 포스터들, 광고 전단지들 그런 체계들을 이제 알려주는 듯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현대 사회는 결국 그 많은 소모품들, 소비물들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그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보여주는 작품이고 동시에 이제 작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방에는 흑인에 대한 역사를 다루는 작품들도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거는 기차 시간표죠. 기차 시간표를 가지고 평면 작업인데 여러 가지로 이제 콜라주와 데콜라주를 병행한 그런 작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 기차 시간표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결국 흑인들의 이주, 노동을 찾아서 이주하든 아니면 자유를 찾아서 이주하든 때로는 남부에서 좀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해서 북부로 오거나 아니면 또 그곳에서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어떤 다른 특정한 지역으로 옮기는 그 모든 과정을 과거의 어떤 그 빼곡하게 들어찬 기차 시간표로 형상화했습니다. 결국 흑인의 역사가 단일하진 않지만 그러나 이런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흔적들 안에서 이제 생생하게 숨쉬고 있다. 이걸 이제 작가가 보여주는 작업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시의 마지막 방에는 그 폭풍이 몰려온다라는 이제 섹션이 있는데 이 작품은 윌리엄 도시라는 20세기 전반의 그 퀴어 운동가
최초의 미국 흑인 퀴어 운동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헌정된 그런 방을 마련을 했습니다. 브래드포드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이 여러 겹의 일종의 종이 같은 재질을 바릅니다. 물을 뿌려서 막 이렇게 아주 두께를 압착한 후에 그것들을 이렇게 계속 긁어내죠. 그래서 긁어내다 보면 종이가 주는 그 레이어들이 형형색색이 등장하게 됩니다. 뭔가 낡고 해지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여러 겹의 레이어와 그 레이어들을 집적하는 과정이 브래드포드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 겹으로 붙인 후에 물을 뿌리고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압착을 시킨 후에 그것들을 긁어내거나 아니면 글자의 단어들을 다시 오려서 붙이거나 해서 굉장히 많은 과정의 레이어를 갖도록 합니다. 과거에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됐던 것들 또는 사회에서 이렇게 쓰고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던 것들이 실은 그렇지 않고 그것 안에서도 얼마든지 존재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를 이용해서 사회 전반적인 그 제도 또는 경제 체제가 가지고 있는 모순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비트는 그런 특징도 이 브래드포드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시 마지막 방에는 그는 잿더미의 왕이 되기 위해서라도 나라가 타오르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이제 바다는 검은색이고요. 육지는 약간 이제 누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은 이제 권력에 의해서 여태까지 이제 상당히 많은 인권적인 유린이나 차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권력자들이 언제나 가지고 있는 그런 상당히 이중적이고 억압적인 태도를 비꼬는 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인류세를 비롯한 어떤 환경 이슈 이런 것들을 살짝 비추기도 합니다. 최근엔 좀 더 그 마지막 작품처럼 뭔가 그 인류세나 환경 문제 또는 그 인종이나 그 계층 간의 불평등 이런 훨씬 더 보편적인 소재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점을 또 인정받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마크 브래드포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작가에 대해서 관객들마다 호불호가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분명한 거는 그가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비교적 솔직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미술관을 방문하시거나 작품을 보시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가져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